자, 출석 시작할게. 출석 코드 11이야, 11. 코드 11. 자, 지난 시간에 못하던 수업 마저 시작할게. 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고, 잠깐만. 됐다. 뭔 얘기 있었지? 다 끝났나? 다 끝났구나. 이거 다 투어도 다 끝났고, 랩 소개도. 그래서 어쨌든 뭐 요지는 교수님들하고 연구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과 신임 교수님도 김환 교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김환 교수랑 술을 먹었었거든. 바이오 쪽이고 사람이 되게 괜찮아. 처음에 뭐 해외에서 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선입견이 좀 있는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술 먹어보니까 사람 괜찮더라고. 그래서 혹시 김환 교수님 연구실 관심 있는 친구들 좀 상담도 좀 하고, 나도 좀 김한 교수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옛날에 우리 실험실 김한 교수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 공부방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야. 그래서 김한 교수님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할 텐데, 강추 분야가 이제 바이오의 이제 의료 바이오 저쪽이지. 바이오 조직공학이라서 이제 뭐 인공 장기, 뭐 인공 심장, 뭐 인공심장, 인공 뭐 혈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뭐 분이시거든. 그러면 장기를 뭐 배양하려면 그 배양하는 하려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고, 그 틀은 이제 고분자를 쓰는 거야. 그다음에 생체 적합 고분자. 우리 수업했던 뭐 바이오 플라스틱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거든. 그런 곳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혈관을 키우겠다. 그러면 혈관을 형성한 세포를 그 틀에다가 골고루 분산시켜서 자라면 혈관이 자라겠지, 그렇지? 뭐 귀를 만드는 세포를 이렇게 하면 뭐 귀가 될 거고, 뼈 이런 거지, 뼈를 만드는 세포 이런 것들을 배양하면 뼈가 되겠지, 그렇지? 이런 산업이 이제 현실로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런 쪽 약간 의학과 바이오와 이런 쪽 분야.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세포 배양하는 게 메인이 될 것 같아. 이쪽 세포들은 되게 잘 죽거든. 나도 이제 항암제 뭐 치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공동 개발 해봤었는데, 세포 배양이 이렇게 되게 어려워서 암세포는 절대 안 뒤져요. 암세포는 진짜 학부생 보고 키우라고 그래도 키워. 너네 정말 안 죽고 암세포는. 근데 일반 세포는 정말 잘 죽어. 예를 들어서 세포 배양하는데 너네가 기침 한번 했다 다 죽어. 기침하면 다 죽고. 자, 그 다음에 너네 안 씻고 갔다, 뭐 샤워 안 하고 갔어, 다 죽어. 너 날이 흐려, 다 죽어. 그 다음에 어 그냥 죽어. 그냥 막 죽어. 그래서 막 죽거든. 그래서 죽으면 다시 키워야 돼요. 이 일위에 개노가다. 그래서 세포 배양이 되게 힘들어서 그런 것들 세팅하시고 학생들 교육하시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성품도 좋아서 강추야, 강추. 내가 딴 교수님 강추하는 거 많이 없는데 김한 교수님 정말 강추해요. 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김한 교수한테 좀 상담도 받아보고 실험실도 좀 들어가고, 너네 4학년이니까 대학원도 좀 가고, 나 그래서 김한 교수랑 또 하고 싶은 연구도 있고 하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어. 강추야. 자, 끝났네. 그 3장은 이제 다 끝났지. 바이오플라스틱 끝났지. 자, 그래서 너네 다시 언젠가 쳐다볼 수 있을 그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래핀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오케이. 자, 요거 자료가 지금 이게 아닌데 내가 다른 걸로 바꿔줄게. PPT는. 자, 소리 들리겠지, 그치? 자, 그래핀은 이제 나노 소재 이제 뭐 항상 차세대 그러다가 이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거지. 그래핀. 자, 그래핀은 이렇게 2차원 나노 소재고 2차원 나노 소재. 너네가 익히 알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1차원이고 실처럼 생겼지 끼다랗게. 근데 이제 그래핀은 2차원 나노 소재.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맥신도 이제 2차원 넓적구리한 판때기처럼 생겼고 두께가 1나노 이하. 그래서 표면적이 열나 많아서 뭐 촉매 담지하는 지지체로도 사용되고 뭐 수소 생성하는 뭐 그런 전극 소재, 배터리에서 무슨 뭐 양극이나 음극에 코팅하는 소재. 요즘 들어서 뭐 윤활유 같은 데다 뭐 집어넣는다 자동차 코팅한 데에서 다시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항상 이 주식 작전 세력이랑 같이 움직이는 주식 작전 세력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그래핀이야. 약간 조심해야 돼. 허상이 뭐 뻥이 많다. 뻥카가 되게 심한 또 그런 분야라서 그래핀이라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뻥카 진짜 심한 분야예요. 바이오에서 이제 돈 번 주식 작전 세력들이 바이오가 요새 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런데 그래핀 이런데 몰려가지고 막 작전 세력 펼치고 있어. 이게 쫄딱 망해요. 너네 주식 투자할 때 그래핀이네 우리 교수님 수업한 거네 막 나 이렇게 원룸 막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아빠 부모님 집 팔아서 막 다 넣고 이런 망해요 망해. 자, 어떤 그래핀을 용액화 솔루블하게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었고 이게 시커멓게 녹아 있는 거, 녹는 그래핀. 나노 소재가 꼭 녹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녹는다는 거, 녹는 나노 소재는 그 1번은 잉크화 할 수 있고 2번은 시멘트처럼 걸쭉하게 페이스트화 할 수 있거든. 잉크화는 잉크 공정, 뭐 프린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공정을 쓸 수가 있고 페이스트화를 하면 이것도 뭐 바코팅 같은 거 혹은 뭐 스크린 프린팅. 그다음에 너네가 실 뽑는 웨스피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정 관한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거 회사 가면 이런 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소재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쓰는 이런 용어들을 잘 너네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잉크는 찰랑찰랑 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린팅이나 반도체 공정 전부 다 잉크 쓰고 페이스트는 걸쭉해요. 그래서 걸쭉한 거를 쓰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극 만들 때 바코팅을 써. 바코팅. 나중에 수업할 테지만 바코팅을 쓰고 걸쭉한 거 양극알 물질 녹지도 않아요. 양극알 물질 NMP에 분산시키는데 분산이 안 돼. 막자 사발에 막 갈아가지고 걸쭉하게 하면 원래는 안 녹는 건데 녹는 것처럼 보이거든. 착각일 뿐이야 녹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쳐발라가지고 건조시켜서 2차 전지 양극이랑 음극 제조해요. 페이스트는 약간 틀린 분야고 파우더를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파우더를 사용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파우더가 뭐 코팅이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자 페이스트화 혹은 잉크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가 주로 했던 거는 잉크화 기술. 그래핀을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저농도로 잉크화하는 기술이고 페이스트화 농도랑 잉크화는 농도 자체가 틀린데 잉크는 뭐 대략적으로 한 5mg per ml 이하 농도 잉크고 찰랑거리게 되고 페이스트화는 50, 한 30 적어도 밀리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의 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한 농도고 잉크는 묽은 농도다. 둘 다 어려운데 잉크도 어렵고 페이스트도 어려운데 우선은 페이스트화를 어쨌든 페이스트화는 안 녹아도 좀 된다 했잖아, 그렇지? 잉크화는 무조건 녹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핀을 용 잉크로 만들었는데 가루가 보인다. 가루가 살짝 보여. 그러면 반도체에서 쓰는 공정 스핀 코팅하면 개 더럽게 그냥 막 코팅이 돼요. 그럼 반도체에서는 코팅했는데 더럽다. 그 끝이야. 디 엔드 그냥. 그래서 가루가 하나도 없어야 돼. 가루가. 그래서 이게 또
가루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분산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 분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이물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딱 이렇게 막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데 교수님 잘 녹았습니다. 이러다 나한테 혼나고 이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 어디에 쓸 수 있냐? 그래핀 터치 패널 전도성이고 얇고 투명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 찍었는지 알 수가 인식하는 터치 패널. 그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유연하니까 자, 디스플레이에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면 휘는 TV. 물론 휘는 TV 지금 망했어요. LG가 좀 하다가 LG가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폴더블 삼성은 그나마 좀 난데 LG가 출시한 휘는 TV는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필요한 기본 소재는 투명 전극이고 투명 전극으로 그래핀이 한참 뜨다가 삼성이 막 밀고 나가서 요새는 좀 잠잠해졌어. 뒤에 나오겠지만 은나노 와이어 이거 왠지 한 느낌이 나지? 안 했나? 수업했어? VOD에서?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자, 은나노 와이어 자, 이런 것들 자 등장하면서 요건 좀 주춤해졌어. 지금 갤럭시 폴드의 투명 전극도 은나노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투명 전극 분야에서는 그래핀으로 투명 전극 만듭시다 이러면 안 돼. 투명 전극은 현재의 기술은 실버 나노 와이어가 메인이다. 이거보다 좋은 투명 전극 기술은 현재는 없는 것 같다. 전도도나 투과도 유연성 면에서 은나노 와이어가 그래핀보다 훨씬 좋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이런 일렉트로닉스, 태양전지, 유기 반도체, 전극 이런 데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그래핀 자체의 반도체적 특성도 있어서 세미컨덕터 기존의 반도체는 전부 다 이거 별로 진전이 없는데 기존은 실리콘이지. 기존은 실리콘에 도핑해서 P타입, N타입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쓰는 모든 반도체가 실리콘이고 자 이제 그래핀 이제 신규 반도체 탄소로 이루어진 이 그래핀 C로 그래핀도 도핑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래핀을 P도핑, N도핑해서 반도체로 만들자. 그래서 카본 반도체를 만들자는 연구를 유럽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그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자,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넓적한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을 하거나 나도 공동 연구를 조금 수행했는데 논문은 재밌게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관심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몸에 쓰게 되면 분해가 돼서 뭔가 안정한 물질로 똥오줌으로 나가는지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딱 봐도 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생체 실험을 인비보라고 하지, 신체 동식물로 하는 거 인비보는 까지는 오케이인데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는 보통 동물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세포 실험은 인비트로라고 하지, 인비트로. 김한 교수님 연구실 가려면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가야 돼. 세포 수준의 실험 인비트로인데 임상 적용 사람 임상 적용은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너 같아도 안 해줄 거야. 그래핀 딱 봐도 이거 연필심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우리 몸에 주입한다. 이게 아무리 암을 치료하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임상 적용에 좀 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센서 분야 여러 가지 바이오 센서나 IT 센서 이런 거 활발하게 개발 중이고 바이오 센서에서 코로나 센서도 있어서 내가 요거 한참 김한 교수랑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여럿이 모여야 돼서 우리 여기 있는 수민이도 옛날에 요 그랩 코로나 센서하는 리간드 합성하는 거 했었었는데 요거 요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탄소 나노 소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작전 세력이 좀 설치긴 하지만 요 산업 분야가 다시 또 활발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실험실 소개 끝났어.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핀. 자, 2D 나노 소재, 넓적구리한 소재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sp2 하이브리드
소재를 쓰게 그 카본을 쓰게 되고 CNT나 나노튜브나 뭐 플로린, 흑연, 그라핀 전부 다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지, 그치?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쓴다는 얘기는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서 이게 파이 본딩, 파이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게트 딸아이나 만들고 하는 이런 재료가 나노 소재로 막 IT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파이 결합 때문이지, 그치? 파이 결합을 통해서 밴드 갭이 이만큼 컸었는데 줄어서 반도체가 되고, 더 줄어서 그래핀 기업 같은 경우는 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이 결합 때문에 유기전자라는 것이 등장했지, 그치? 안태희 교수 하시잖아. 유기전자 등장의 원인 바로 뭐 궁극적으로 따지고 가면 파이 본드, 자 파이 결합 때문에 자 밴드 갭이 감소하고, 유기물은 대부분 부도체야. 그래서 부도체에서 반도체로 밴드 갭이 줄어서 바뀌게 되고 결국 도체까지 가는 거지. 그래핀은 도체 물질이에요. 도체 물질. 자 그래서 유기전자의 출현이다. 그래서 이주인 교수님 하시는 OLED 소재는 반도체지, 그치? 거의 전부 다 파이 결합이야, 파이 결합. 그다음에 안태기 교수하는 유기 반도체도 전부 다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그래핀도 전부 다 파이 결합이에요. 이중 단일 파이 콘주게이션이 바글바글한 구조야. 자,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데,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핀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흑연, 그래파이트라 부르고, 연필심이 바로 흑연이지, 그치? 연필심. 자, 연필심으로 종이에 글씨를 이렇게 쓰고 나서, 자, 현미경이에요. 옵티칼. 자, 옵티칼로 보면 옵티칼 마이크로스코피, 줄여서 OM이라고 해요. OM. OM으로 쳐다보면 가루네, 가루구나. 집에 가야지. 가루네. 집에 갈까? 아이씨, 전자현미경 있는데. 자, 전자현미경하면 땡겨볼까? 땡겨봤어요. 어이씨, 가루인데 뭐야? 이거 이렇게 넓적구리하게 생겼어. 그래핀이 파우더가 아니라 시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트. 시트로 들어있구나. 그러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 떼지나 하고 쳐다봤더니 이거 AFM 찍은 건데, 판으로 생겼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다 두께 얼마지 하고 AFM에서 두께 찍을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AFM은 두께를 찍을 수 있는 전자현미경 중에 유일한 측정 기기다. 두께를 찍었더니 아니 세상에 1나노 정도 나오는 거지. 1나노면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 열나 얇구나. 직경은 그럼, 자 직경은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뭐 수십 마이크로. 아니 열나 직경은 넓고 두께는 열나 작구나. 그럼 A4 용지네, A4 용지. 자 이거보다 얇은 소재는 없어. 왜냐면 원자 두께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의 원자 두께이기 때문에 그래핀보다 얇은 소재는 없다. 비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겠지, 그치? 촉매를 올려놓기에 이상적인 것들이야. 수소 자동차는 연료전지가 필요하고, 자, 연료전지는 촉매가 필요한데 그 촉매를 올려놓는 구조체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그치? 넓적구리하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 얇게 깔아서 투명 전극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터치 패널이 등장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sp2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그래핀의 배를 갈라서 그래핀을 말아서 여기 연결하면 이게 바로 CNT야. CNT, 카본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의 배를 갈라서 피면 그래핀이 된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고. 자, 다이아몬드는 sp3 카본으로만 이루어져서 이거는 테트라히드랄 구조고, 자 정사면체 구조. 되게 강하지, 그치? 다이아몬드도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열전도율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열전도율, 나노 다이아몬드라고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나노 다이아몬드를 고분자에 때려 쳐박으면 열전도율이 좋은 그런 복합체 만들 수 있어요. 전기는 안 통해. 자, 이 그래핀도 열전도율이 좋거든. 두 개가 좋은데 전기 전도성, 물론 우리가 연구하는 맥신에 비하면 아주 뭐 별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래핀을 투명 전극으로 하는 거는 실버 나노와이어 AGNW에 발렸다 그랬잖아, 그렇지? 투명 전극은 AGNW에 발렸어, 실버 나노와이어. NW는 나노와이어, AG 실버야. 자, 박열 특성 좋아요. 박열 특성, 열전도율. 이 김성규 교수님 하시는 거지, 우리 과에. 김성규 교수님의
그 베트남 그 자식 연구 잘하는데 그 자식 키는 쪼매나가지고 민칸이라 부르는 애. 열전도가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래핀이 열전도에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열전도의 응용 분야는 전부 다 부도체를 원해 전기적으로. 근데 그래핀은 전기가 흐르는 도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열만 전도돼야지 전기가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을 잘 배출하는 소재가 방열 소재고 기본적으로 열전도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소재로 쓸 수 있는 게 자 보론 나이트라이드 이것도 2차원 소재고 2D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 이거는 그냥 뭐 별게 없는데 이건 다 부도체 이 둘은 부도체다. 그래서 부도체면서 열만 잘 전달해야지 전기가 흐르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이 정도 설명이 좀 될 것 같고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핀의 세부적인 특징을 한번 보자. 세부적인 특징. 자 우선은 반도체적 성질도 되게 좋아요. 반도체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좋은 반도체란 나도 잘 모르지만 이거 안태규 교수가 제일 잘 알겠지. 좋은 반도체.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반도체는 어쨌든 뭐 홀이든 일렉트론이 남는 놈이 생겨서 잉여 전자. 자, 전자가 남아. N타입이지. N타입은 네거티브. 전자가 남아서 걔가 왔다 갔다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게 N타입 반도체고 전자가 하나 부족해. 그럼 홀이 되지. 홀 플러스 전화.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전달하면 P타입 반도체인데 첫 번째 좋은 반도체라는 건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이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일렉트론, 홀, H 플러스의 농도가 있어야 돼. 농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뭐 반도체로 움직이고 자시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둘이 전하를 나른다 그래서 전하 나른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있는 놈이야. 바로 캐리어라고 그러지. 캐리어. 자, 캐리어 조그만 알 같은 놈이 나오잖아. 그 캐리어 프로토스의 캐리어 이 캐리어라 불러요. 캐리어 농도니까 영어로는 좀 세련되게 캐리어 덴시티라고 불러. 자, 캐리어 덴시티가 높아야 되고 캐리어 덴시티는 도핑을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도핑에 의해서 만드는데 도핑을 많이 하면 캐리어 덴시티가 많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캐리어 덴시티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나를 놈들은 많어. 근데 나르는데 아씨 도로가 안 좋아. 도로가 시골길이네. 그러면 전자가 막 삐실삐실 가겠지, 그치? 자, 고속도로 해야지. 고속도로 당연히 고속도로. 전자가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이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휘잉하고 가야 되는데 막 시골길 돌아서 가고 막 뭐 점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이동도 전하 이동도 이걸 모빌리티라 불러요. 모빌리티. 그래서 모빌리티라 부른다. 이게 두 개가 높은 것들이 좋은 반도체가 되는 거야. 물론 에너지 준위 매칭도 필요한데 모빌리티 좋은 길이 되는 거고 전자나 홀이 이동할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되는 거고 캐리어 덴시티는 자 도로가 많아도 수송을 많이 하려면 차가 많아야 돼. 서울 가는데 차가 하루에 2대 다녀요. 그럼 몇 명 못 타잖아. 승객이 일렉트론이라 치면 승객이 많아야 되고 첫 번째 그럼 버스가 많아야 되고 혹은 승객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 도로가 좋아야 된다. 자, 그럼 이 두 측면에서 둘 다 좋느냐 그래핀 안타깝게도 전하 이동도만 좋아요. 그래서 길은 되게 좋은 길이다. 근데 일렉트론이나 홀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핀을 반도체로 쓰려면 결국 도핑을 해야 된다. 도핑. 도핑이란 건 뭐냐면 불순물을 주입해서 뭔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에도 도핑하잖아. 불순물 먹어서 근육 키우고 막 이런 거 도핑이지, 그치? 도핑을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100배 좋아요. 100배 곱하기 100. 도로로서는 곱하기 100이야. 그러니까 엄청 그럼 100배 빠른 반도체 되는 거야. 100배 빠른 반도체. 그래핀으로 컴퓨터 만들었다 100배 빠르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빠르면 너네 너네 진짜 막 컴퓨터 날라다니겠지, 그치? 자,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래피는 캐리어 덴시티 자체는 높지 않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높이려고 유럽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 잠잠해. 소식이 없어. 그 후로. 자, 전기 전도성은 아주 좋진 않고 그냥 쏘쏘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주기율표에서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자, 이거 했지? 저번에 누굴 시켜볼까? 이건 틀리면 감점 시켜. 이거 맞으면 이건 맞으면 점수가 아니라 틀리면 감점. 자, 혜민이 사진 올려놓은 건가? 움직이는 거야? 혜- 자, 혜민아, 너 어디 도망갔냐? 사진 올려놓고 도망간 거야? 어디 갔어? 조용한데? 이혜민? 헬로우? 도망갔나 보다, 그치? 이혜민 감점 시켜야지. 도망, 도망. 도, 도망갔나 봐. 보면 알겠지, 그치? 자, 이혜민 도망 체크해놔야지. 이혜민 도망. 자, 누굴 시켜볼까? 수연이도 있네. 오랜만이다, 수연아. 수연아, 자, 주기율표에서 전기전도 제일 좋은 원소는 어? 뭐? 수연이 아싸 감점. 수연이 감점. 자, 잠깐만 채팅 왔네.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왔대. 오케이. 자, 체크. 혜민아, 들리니? 혜민아, 주기율표에서 제일 전기 전도도가 좋은 원소는 근데 플로린이야. 플로린은 부도체 만들 때 쓰는 거지. 왜 이러 우리 4학년들 왜 이러세요? 주기율표에서 제일 좋은 자 원소 전기 전도도가 제일 좋은 원소는 음, 건우야. 건우야. 뭘까? 탄소. 탄소. 땡. 소연이 뭘까? 나이키. 소연아. 강소연. 전기 전도가 제일 좋은 전기가 잘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전선에 안에 소리가 안 들려. 소연아. 소연아 소리가 안 들려. 강소연. 마이크 안 되나 본데 소연아. 안 들리니까 패스. 자, 현지 이현지 주기율표에서 제일 전도도가 좋은 원소는 안 들린 척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현지야 뭐야? 주기율표 힌트 줘야 돼. 힌트. 힌트. 색깔이 이거랑 비슷해. 자, 재현이 넘어가. 재현아. 김재현. 주기율표에서 전기전도가 제일 좋은 원소는 아씨 답답해. 건호야. 건호야 뭐야? 최건호. 내가 안 들리나 소리가? 응? 구리. 전선에 구리 쓰니까 구리 두 번째로 좋아. 오케이. 구리보다 좋은 거 있어요? 세 번째로 좋구나. 구리 형태가 뭐니? 구리보다 좀 비싸. 구리는 이색 아니잖아. 그리고 구리 누리끼리 하지. 형태기 올림픽. 뭐라고? 철도 뭐 전기가 흐를 수 있지. 철은 아니고 비싸. 올림픽 메달. 호근이 저 사업하는 호근이 맞추겠다. 호근아, 올림픽 메달 중에 하나야. 올림픽 메달 금은동 메달 있잖아. 어? 금은 두 번째야. 자, 한소리. 자, 한소리야. 금은 동메달 중에 하나다. 구리가 동이 구리. 은?
오케이. 은이지. 한솔이가 맞췄구나. 한솔아 너 의자 그 비싼 거야? 비싸 보이는데. 게이머 의자야. 게이머 의자? 아 모르겠어. 훔쳐온 거야? 아니면 산 거야? 아 원래 있던 거야? 아 동생 거야? 뭐 프로게이머 의자. 저 뭐 무슨 의자? 독일인가? 저 뭐지? 은이지 은이 제일 좋지 그치? 금 좋고 구리 좋고 이러지 그치? 구리 뭐 다른 것도 전기가 흐르지만 탄소 자 은나노 와이어 그러니까 은나노 와이어 썼겠지 아까 은한테 발렸다 그랬잖아 그치? 은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은 이런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좋고 우리 연구실 연구하는 맥신 이런 거 대비 맥신으로 진짜 내가 진짜 맥신으로 완전 개망한 맥신도 개 좋은 그래핀보다 전기전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얘기 잘 안 하고 열전도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야. 열전도율은 어 뭐 제일 좋은 소재라고 하는데 실제 실험하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 구리보다 한 13배 정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핀을 방열 재료로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열은 잘 흐르는데 전기도 흘러서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열적으로 스테이블하다. 이 내열성 되게 좋아요. 그래핀은 어, 이상적 그래핀은 2000도까지 열분해 일어나지 않고 한 800도까지도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즉 유기물 같지 않은 성질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 자,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터프해서 그래핀 우리가 실험할 때 만드는 그래핀 필름은 틱틱 잘 찢어지는데 자, 철보다 200배 강하고 그래서 130 기가파스칼 정도의 모두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엄청 센 거거든. 130 기사 파스칼이면 철보다 강하다. 트랜스페어런트 되게 투명해서 얇으면 자 싱글 그래핀이 광화 흡수가 한 2% 일어난다. 2% 기억하세요. 열판의 그래핀 열판이면 그러면 20% 되겠네, 그렇지? 자 투명 전극으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인 투명 전극 투과도 80% 투과도가 투명 전극의 마지노선이다. 투명 전극의 마지노선 80%보다 투과도가 낮으면 너네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시커매 보여 약간. 자 그래서 투명 전극 투명한 용도로 쓰려면 투과도가 최소 80%는 나와야 된다. 그래핀 늘어날 수 있어요. 스트레처블 그래서 플렉서블 폴더블 뭐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정질들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꼭꼭 기억하시고 별 3개 쳐줄게. 이번 학기부터는 배신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쉽게 내려고. 너 머리 쓰고 막 이런 거 쓰니까 점점 이렇게 가입 평가가 안 좋아져서 내가 안태기 교수한테도 뒤지는 이 굴욕을 맛봐야 했는데 지난 학기에 그래서 이제 쉽게 낼 거야. 자 전자현미경 중에 SEM 설명해 줄게. 자 너네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끔씩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 분석으로 하는 장비들은 일반 장비고 뭐 우리가 고분자 나노융합에서는 그러니까 나노 소재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실험실 학생들을 이거 다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건만 안 듣는 그런 나쁜 학생도 있지, 그치? 송이 친구. 자 어쨌든 자 이런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회사나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끔씩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 교수님 고분자 나눔학 때 그거 배워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너네의 능력치 게이머의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지력 뭐 있잖아 그치? 마력 뭐 공격력 방어력 있으면 이거는 분석 기기력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오고 꼭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FSM 자, 셈이라고 부르고 셈. FE는 필드 이펙트라 그래서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모든 셈이 필드 이펙트라서 FE 셈이라 불러 그냥 셈. 찌그러도 많이 와요. 나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도 뭐 졸업생들이 학교는 가장 큰 목적 1위 셈 찍으러 셈 찍으러. 자, 우리 학교 셈이 싸고 되게 좋은 거야. 고사양이거든. 그래서 심지어 안성, 평택 이런 데서도 졸업생이 셈 찍으러 와. 너네 안 올 것 같지? 너네 셈 찍으러 진짜 학교 온다. 자, FE쌤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장만한다는 거는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도 힘들고 대기업은 있겠지, 그치? 그다음 학교에서는 웬만한 대학은 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심지어 이 쌤이 세대가 있어, 세대. 그래서 우리 학교 쌤에 돈 안 아끼는 학교고 이 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자, 쌤 수요가 되게 많아서 요거 너네가 자주 쓰는 장비 자 SEM 우리 학교 공실관에 보면 제올이라 그래서 쌤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 7610F라고 그래서 굉장히 최신 모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른 학교에 잘 없는 최신 모델이다. 자, 아주 고배율로 볼 수 있는데 몇 배까지 볼 수 있느냐? 1.5 나노미터 수준까지 볼 수 있고 자, 여기 1나노 정도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나노를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다. 전자현미경이다라고 보면 되고 배율로 따지면 100만 배 확대할 수 있는 100만 배. 자, 그래서 가끔씩 회사 가면 배율을 묻는 친구도 있고 그 몇 배까지 지켜요? 이런 거 100만 배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면 그 몇 나노까지 지켜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 1나노까지 지켜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래서 배율과 얼마까지 지키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0만 배와 1나노까지 지키는 고사양이다. 자, 우선은 또 이 장비 오퍼레이터가 우리과 졸업생이에요. 박소희라고 해서 08학번 09 뭐 그때쯤인데 조상님인데 우리과 졸업생이니까 편하게 그래도 저 나노과 후배인데요. 이러면서 연락하기도 편해. 자,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에서 주의하는 거는 우선은 뭐냐면 우선은 필름 위를 찍는다. 그냥 찍으면 되겠지, 그치? 자, 파우더를 찍는다. 파우더는 뿌려서 찍으면 돼. 카본 테이프라고 그래서 끈적끈적한 그런 필름을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파우더를 뿌리면 파우더 고정되거든. 그다음에 너네가 파우더를 찍게 되면 입자가 뭉쳐서 보이겠지, 그치? 개별 입자로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저 분산을 묽은 농도로 시키고 뭐 스핀 코팅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쫙 펼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한 방울 떨어뜨려서 건조시키면 응집해요. 그러니까 스핀 코팅 같은 걸 해서 쫙 펼쳐서 찍으면 돼.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은데 절단면 찍을 땐 주의해야 돼. 절단면. 옆면 찍으러 많이 오거든. 고분자 시편을 만들었는데 절단면을 보고 싶다. 필름이 이게 무슨 구조인지 보고 싶어. 필름이 3중 코팅인지 4중 코팅인지 5중 코팅인지 보고 싶다. 너네가 필름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우리 과제했던 태강류텍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인데 농업용 필름 5중 코팅이에요. 5중 코팅. PE만 3중이고 PE가 3중에 코팅이 2중이야. 그래서 5중 코팅돼 있거든. 절단면 찍으면 딱 진짜 지층처럼 쫙쫙쫙 나오거든. 자, 절단면 어떻게 만드느냐? 가위로 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가위로 오리는 순간 뭉개져서 절단면이 아예 안 보인다. 뭉개져서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액체질소를 얼리고 나서 자, 충격으로 깨부셔야 돼. 그렇게 해야 절단이 깨끗하게 나오거든. 필름도 가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필름을 액체질소에 꽝꽝 얼려서 손가락으로 튕기든 뭐 도구를 쓰든 연장을 써서 깨야 돼. 유리처럼 깨서 절단면을 봐야지. 가위로 잘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닥칠 일이 한 번쯤 있을 텐데 잊지 마시고 액체질소로 얼려서 찍어야 된다. 자, 스퍼터링 또 우리가 도체는 쌤 찍을 때 그냥 찍으면 돼요. 도체는. 근데 고분자 같은 부도체, 바이오 분자도 부도체지. 이런 놈들은 전자현미경 자체가 전자를 쏴서 우리가 반사되는 전자를 찍는 원리인데 이 부도체들은 전자가 도착하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 그걸 정전기라 부르지, 그렇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정전기가 짝짝짝 쌓여서 전자가 올 때 이거를 너무 강하게 발산시켜줘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잘 안 찍혀서 어떻게 하냐면 고목적 하나, 두 번째 전자가 잘 튕겨야 찍히는데 부도체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희미하게 나와. 너네 밤에 사진 찍으면 어두운 이유가 빛이 없으니까 어둡잖아. 마찬가지로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쏴서 때려서 튕기는 전자를 찍어야 되는데 부도체처럼 전자가 없는 것들은 자, 잠깐만 느낌 싸한데 OBS 녹화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지? 하고 있다. 식은땀 나네. 식은땀.
자, 그래서 부도체 같은 것들은 전자밀도가 낮아서 허리멍텅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자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표면에 금이나 자, 금이나 백금, 합금 우리 연구실에는 전자현미경 요거 말고 싸구려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8천만 원짜리. 자, 우리는 금을 쓰고 금을 얇게 입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스퍼터링이라 불러요. 스퍼터링.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자현미경 찍는다고 했을 때 이걸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금을 입혀서 표면 이 금에 의해서 산란된 전자를 찍는 거야. 이런 과정을 스퍼터링이라 한다. 그래서 스퍼터링은 우리가 진공 과정에서 고전압을 때려주면 금이 원자화돼서 날아가서 시편에 묻는 과정이야.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경우는 스퍼터링을 안 하고 찍을 수 있는 이쌤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도 우리 학교에 있어요. 이쌤. 이거는 스퍼터링 안 하는 쌤이다. 이는 무슨 이냐? environmental 환경 쌤이라 그래서 이쌤이라 부르고. 자, 일반 FE쌤은 스퍼터링 필수. 자, 그다음 이쌤은 스퍼터링 안 하고 찍는다. 자, 근데 이쌤은 해상도나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FSM으로 찍으시고 스퍼터링 해서 찍으시면 된다. 자, 인바이러먼털 쌤이라고 하는 이쌤은 스퍼터링이 없고 사용하는 전압도 낮아. 전압도 낮아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쌤을 찍을 때 사용하는 전압이 어, 굉장히 높은데 이 시료가 고분자 같은 경우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배율에서 자 이렇게 요만큼 지금 시료가 요만한데 쌤으로 요만큼 쳐다봤잖아. 자, 요만큼 쳐다보면 여기는 다 탔다 생각하면 돼. 타요 다. 그래서 쌤으로 너네가 실험할 때 고분자의 필름을 쳐다볼 때는 고분자가 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료 분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PMMA 같은 경우는 빵꾸 뚫려요. 빵꾸 전자빔 맞으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되고 바이오 분자 같은 경우는 말리면 원래 구조가 아니라 말려 비틀어지면 구조가 변형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바이오 분야는 젖은 상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쌤. 근데 해상도가 연락 굳이고 잘 안 찍힌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쌤을 찍으면서 우리가 원소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EDX예요. EDX. 그래서 EDX, 에닥스라고 있는데 에닥스 돈 좀 더 주면 에닥스 성분도 찍어주는데 이 에닥스는 우리가 에너지 디스퍼시브 엑스레이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래서 쌤을 찍을 때 전자를 쏴서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걸 찍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이 에닥스는 전자를 쐈을 때 엑스레이도 같이 튕겨요. 엑스레이가 같이 튕긴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원자마다 다른 위치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성분 검사를 할 수 있어. 성분 검사, 성분 조사. 자, 그런데 이 엑스레이 성분 조사가 부정확해요. 부정확. 금속은 정확한데 자, 비금속 원소들은 부정확하다. 주의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확한 게 뭐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쌤으로 에닥스를 찍었을 때 나오는 성분 비율은 참조만 해야지 너네가 이거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럼 정확한 성분 검사를 하려면 유기물은 원소 분석을 해야 돼. 유기물은 원소 분석. 자, 엘리멘탈 어널리시스 연소시켜서 태우는 거 우리가 EA라 부르고 이걸 해야지만 정확한 성분 함량 C가 몇 퍼센트, H가 몇 퍼센트 이거를 알 수가 있어서 자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에닥스라고 성분 분석도 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성 목적 있나 없나 정도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거 잘못하면 개쪽당해요. 에닥스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부장님이 에닥스 신봉자라 하면 이거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말해줘야 돼. 없는데 있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막 불소 같은 거 있잖아. 불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 픽 겹쳐가지고 그래. 겹쳐서. 자 이렇게 찍히는데 진짜 우리가 나노 소재 필터 할 때 쓰는 아이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옥사이드라고 해서 자, Al2O3인데 Al2O3에 지금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자 되게 규칙적으로 뚫려 있지, 그치? 자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위에서. 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라핀이 필터하면 이렇게 그라핀이 이렇게 걸리겠지, 그치? 맥신 필터하면 맥신이 이렇게 걸리겠지. CNT 필터하면 CNT가 이 구멍에 쏙 들어갈까? 힘들겠지, 그치? 걸리겠지, 그치? 나머지 뭐 단분자나 뭐 이런 것들은 용매는 빠져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나노 소재 필터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멤브레인이야. 필터용 멤브레인. 필터용 멤브레인이다. 나노 소재 필터 하는데 종이 필터를 쓴다? 안 떨어져요. 종이에 낑겨가지고 BXS 이렇게 절대 종이 필터 쓰면 안 되고 멤브레인 필터를 써야 되는데 멤브레인 필터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LU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된 구멍, 포어가 있어서 나노 소재를 필터하면 나노 소재가 여기 이렇게 쌓이면서 조금만 쌓여도 필름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필름으로 띡 나오면 우리가 이 필름을 떼서 전기 전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필름 만들기 제일 좋은 게 이 AAO 멤브레인이에요. 자, 실제 FSM 사진을 보면 우리가 맥신이라고 하는 2D 나노 소재의 원료인데 덩어리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에서 알루미늄을 애칭하고 나면 자, 이 층 사이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알루미늄을 빼고 나서 다시 FSM을 찍어보면 층간에 알루미늄이 빠지면서 뭐가 이렇게 층이 겹쳐 있는 구조가 이제 원래 안 보였다가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FSM으로 맥신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요 한 판을 똑 떼서 셈을 찍은 게 요거고 여기 하나가 요거 하나 한 판을 똑 떼서 찍은 거야. 그냥 이렇게 윗면에서 쳐다본 거야. 저 위에서. 자 근데 뭐가 오돌도돌하게 색깔이 입혀져 있지, 그치? 이게 바로 에닥스고 에닥스. 자 에닥스는 두 가지 타입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자 맥신의 에닥스는 자, 이때 사용한 맥신은 TI3 자 C2 맥신이고 C2에 자 OH나 혹은 F가 붙어 있는 그런 맥신이거든. 그럼 TI가 있으니까 TI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그치? TI 픽이 두 개 있네. 자 C가 나와야 되겠지. C는 여기에 제일 왼쪽에 보이고, 자 O랑 F도 나와야 되겠지. 있으면 O 픽이 여기, 자 F 픽이 여기 나오고, 자 애칭이 잘 됐으면 알루미늄이 안 나와야 되겠으나 알루미늄 여기 살짝 있지, 그치? 알루미늄이 좀 남았구나. 애칭이 좀 덜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닥스 스펙트럼이고 요 정도 목적으로 써라 그냥. 자 매핑을 할 수도 있어. 자 위치마다 이걸 다 찍어서 요 점마다 디디디디디 찍어서 알루미늄이 어디에서 나오고 카본이 어디에서 나오고 타이타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정말 타이타늄이 여기서 나온 거 맞는지 매핑을 해서 자 타이타늄은 파란색으로 매핑해 보니까 요 형태 그대로 나오지, 그치? 아 그럼 이게 여기에 타이타늄이 있었구나. 자 카본이 어디서 나오지? 매핑해 봤더니 여기서 나와. 좀 시원찮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지. 아 그럼 이게 여기에서 카본이 나왔구나. 자 산소는 어디에서 나왔지? 역시 여기에서 나와. 그럼 산소도 여기에서 나왔구나. 불소도 어디서 나왔지? 이런 뭐 불순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 구조 셈에서 나오는 이 나노 구조가 타이타늄도 있고 C도 있고 O도 있고 F도 있어서 맥신이 맞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알겠지, 그치? 이게 FSM의 기본 활용이에요. 자 그래핀 노벨상을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두 명의 유명한 안드레 가임이랑 콘스탄틴 노보셀로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도 교수, 이쪽 왼쪽 지도 교수, 이쪽은 지도 자 학생 사진 찍은 거는 자, CNN이랑 인터뷰할 때 찍은 거. 이 자식 지도 학생인데 배 볼록 나와가지고 거만하지 아주, 그치? 이렇게
티셔츠에 자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나타났지, 그치? 자, 노벨상 수상자의 여유야, 여유. 내가 이러고 인터뷰하면 걔 욕 먹겠지, 그치? 근데 노벨상 수상자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내가 꿈꾸는 모습이야. 그지처럼 해다니는데 막 노벨상 수상자고 이러고 싶은데 그지처럼만 다니고 있네. 좀 너네는 꼭 성공해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배 볼록 나와가지고 인터뷰해. 괜찮아. 자, 이 지도 교수 이렇게 지도 학생 둘 다 공동 노벨상 수상을 받았어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대학이고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자, 사자 맨체스터라는 도시의 사자가 상징인가 봐. 그래서 둘 다 축구 클럽도 사자고 여기도 사자지, 그치? 자, 그래핀의 모델의 분자 모델 이렇게 그리지만 우리가 파이 결합으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는 파이 컨주게이션 된 파이 오비탈, 여기도 파이 오비탈, 즉 전자 구름으로 위아래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래핀 하나의 두께는 0.335 나노미터, 뭐 지오라고 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는 1나노인데 1나노보다 작다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오비탈로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떠한 물질도 투과할 수 없다. 자, 그래핀은 어떠한 물질도 투과할 수 없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그래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베리어 필름. 자, 베리어라는 거는 장벽이고, 자, 이거 한국말로는 그냥 베리어 필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OLED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OLED. OLED는 유기물을 쓰기 때문에 수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OLED 소자가 죽어. 그러니까 자, OLED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수분을 차단해야 되는데 수분을 차단하기에 이 2D 나노 소재처럼 좋은 게 없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또 간만에. 자, 여기 OLED가 밑에 있어. 자, 위에 자, 코팅을 하나 했는데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동일한 무게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는 이걸 집어넣고,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제가 수업 중인데 이따가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미안하다. 하나는 자, 이런 걸 집어넣었다. 자, 수분은 이쪽에서 이제 올 거야. 이쪽에서 H2O 수증기. 자, 이쪽에서 올 거야. 자, 수연아, 왼쪽이 좋을까? 오른쪽이 좋을까? 어느 게 더 물이 덜 투과하겠니? 수연아. 자, 김수현, 어느 게 좋을까? 이게 좀 물이 잘 들어간 뭐 부피나 질량은 똑같다고 치자. 나머지 고분자라고 치고 나노 소재인데, 자, 물을 더 잘 투과 안 하는 쪽은 왼쪽 오른쪽. 수현이 어느 쪽? 네가 물이야. 어느 게 힘들까? 지나가야 돼. 왼쪽이요. 채팅으로. 오케이. 왼쪽이 힘들지, 그치?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왼쪽이 힘드니까 왼쪽은 물이 지나가려면 미로찾기 하듯이 아씨 막혔네. 옆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이렇게 막 가야 되지, 그치? 이런 경로를 통해야 되는데 이거는 휙 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동그란 소재보다 넓적구리한 소재가 베리어 필름 특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베리어 필름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은 대부분 넓적한 소재야. 넓적한 나노 소재 뭐가 있을까? 대여가 뭐가 있을까? 우리 오늘 수업하고 있는 그래핀 말고 넓적한 거. 너 하나 알 것 같은데. 2D 나노 소재. 자, 이거 보령 힌트 줄게. 보령. 맥심도 넓적한데. 자, 이거 맥심 말고 보령 무슨 축제? 모드의 주성분 바로 모드. 피부에 바르면 깔깔하니 매끈하지, 그치? 넓적한 2D 소재는 이렇게 잘 미끌려서 미끌미끌해. 그래서 자, 머드의 주성분. 자, 클레이. 클레이즈 나노 클레이.
많이 써요. 나노클레이. 넓적하게 생겼어. 나노클레이. 진흙의 주성분이지. 진흙 미끌미끌하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그래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른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D 나노 소재, 2D 나노 소재. 맥신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2D 넓적우리한 나노 소재를 쓰면 물을 차단하는 이 베리어 필름으로 활용성이 되게 좋다. 자,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육각형 벌집 구조로 생겼느냐는 STM 기술 중에 스캐닝 프루브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SPM에 의해서 찍을 수 있어. SPM으로 실제 찍은 그래핀 격자 모습이고 SPM은 원자 하나까지 찍을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불가능해. 이렇게 찍는 거는. 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TM이라고. 자, 요 정도 수준의 고해상도는 템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자, 탄소 원자가 보이지, 그치? 자, 이렇게 육각형 벌집 구조 이루는 거 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벤젠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정말 잘 결합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가상의 구조가 아니다. 실제 보인다는 거지. 자, 이 아저씨들이 노벨상 수상 받았던 이유는 자, 지금 그래핀 필름 하나를 시트 한 장의 그래핀을 이렇게 자, 반도체로 만든 거야. 이쪽에 골드 전극이 지금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바닥에 실리콘이고 중간에는 절연체로 실리카 집어넣고 반도체 구조예요. 반도체 구조. 반도체 구조 뒤에 설명해 줄게 다시. 반도체로 만들었더니 모빌리티가 구리의 100배라 그랬잖아. 그거를 이 아저씨들이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래핀으로 반도체 만들면 열나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전극 사이에 넣은 이 그래핀이 정말 한 판인가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 AFM으로 측정했고, 자, AFM으로 측정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야, 1 나노미터보다 낮은 크기가 나와서 한 판 맞나 보다. 자, FSM으로 쳐다보면 FSM은 표면만 볼 수 있어요. 산란된 전자를 찍는 거니까 표면만 볼 수 있는데, 자, 이 그래핀 필름이야 이게. 자, 엄청 얇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뒷면이 비치지, 그치? 여기, 그치? 뒷면이 비쳐요. 여기 있는 건 지금 이 필름 밑바닥에 있는 구조인데 옆면. 자, 밑바닥이 비치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얇은 그래핀이 있을 때는 표면뿐만이 아니라 뒷면이 비치게 나와. 그래서 이 뒷면이 비친다는 게 그래핀이나 혹은 맥신 같은 소재가 얇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이언스에 2007년에 게재하고 노벨상까지 타서 지금은 이 아저씨들을 부르려면 한 번에 1억을 주면 되고 그래서 비행기 값 따로야. 그래서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2천만 원 정도 미국 기준으로 1억 2천 주면 이 아저씨가 와서 너네 원룸에 가서 원룸 세미나 한번 1시간 딱 해주고 1억 2천 받아서 다시 갈 거예요. 부르시면 돼. 자, 노벨상을 받으셨고 SP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자, SPM은 스캐닝 프루브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서 전지 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하는데 프루브. 자, 프루브 하면 우리가 역시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에서 사용하는 자, 생산할 때 쓰는 그놈들이지, 그치? 프루브라 그러잖아, 그치? 그 프루브랑 아마 스펠링이 똑같나 모르겠네. 자, 프루브 침을 탐침을 뜻해요. 침. 자, 걔가 뾰족해서 그럼 프로브라 부르나? 탐침을 뜻하고, 자, 탐침으로 뾰족한 침으로 표면을 스캐닝해서 이미지를 얻는 방식을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서 SPM이라고 불러요. 너네 익숙치 않을 텐데 실험실 있는 학생들도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 SPM은 STM, AFM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우리가 AFM에 익숙하지, 그치? 자, AFM 방법은 알 텐데, 자, 이 AFM도 SPM 방법의 하나다. 자, 이 방식을 볼게. 자, 이거는 STM인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 그래서 STM은 도체만 가능해. 도체. 자, 팁을 표면에 붙이지 않아. 떨어뜨려 놓고 간격이 있는데, 자, 이거 도체. 자, 얘도 도체예요. 얘도 도체. 자, 도체 두 개가 붙지 않아도 간격이 엄청 가까우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 그걸 터널링이라고 부르거든. 터널링. 자, 그래서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도체 위에 도체 팁을 올리고 이 스캔을 하면서 이 전류값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바로 STM이야. 도체만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핀은 STM으로 찍을 수가 있고 골드도 STM을 찍을 수 있어. 고분자 불가능하겠지. 전기가 안 흐르니까 도체만 가능하다. 그래서 탐침과 시료 표면 원자 간의 터널링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현존하는 현미경 중에 가장 고해상도 원자까지 볼 수 있는 고해상도 기술이에요. 이게 가장 고해상도다. 그래서 너네가 연구할 때 정말 원자 수준으로 쳐다보고 싶다. STM을 찍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포나 고분자나 이런 건 찍을 수가 없어. 세라믹도 안 돼. 금속만 된다. 그래핀 같은 건 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AFM 뭐냐면 자, 탐침과 시료 표면 간에 이번에는 터널링 전류가 아니라 원자 간 힘을 측정하는 거야. 자, 원자 두 개가 가깝게 쭉 가깝게 오면 서로 밀어내는 힘 혹은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그치? 이 미세한 힘을 측정하는 게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그래서 원자가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부도체든 도체든 상관없이 찍을 수 있어서 이게 SPM 중에 활용성이 제일 높은 두 가지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별표 쳐놓는 이유는 시험 문제로 STM과 AFM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AFM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많이 내니까 이제 별표 쳐놓는 거고. 자, 요게 팁이거든. 이렇게 짝대기에 지금 팁이 붙어 있어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팁이 있고 이렇게 뼈쪽. 이게 뾰족해야지만 해상도가 좋게 나오겠지, 그치? 이거를 캔틸레버라 부르고 얘를 요 몸통을 캔틸레버의 끝에 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눈 감고 친구 얼굴 만져서 아 얘가 수연이네 수민이네 구분하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눈 감고 수연이구나 수민이구나. 너는 코가 동그라니까 수민이네. 너는 코가 뾰족하니까 수민이네. 이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걸 기계로 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콘택 모드가 하나 있고 콘택 모드 이름 그대로 접촉하면서 긁는 게 콘택 모드. 자, 논 콘택 모드는 떨어뜨려서 긁는 표면을 스캐닝하는 게 논 콘택 모드. 자, 그 다음에 태핑 모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친구 얼굴을 눈 감고 스캐닝을 하는데 얼굴을 만지면서 너 누구야 하는 거는 콘택 모드고 논 콘택 모드는 뭐냐면 피부 친구 얼굴에 있는 솜털에 닿을랑 말랑 그러면 소름 돋잖아. 소름 닿을랑 말랑하는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부 얼굴에 닿지는 않는데 살짝 이렇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캐닝하는 게 논 콘택 모드예요. 논 콘택 모드. 태핑 모드는 뭐냐면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얘가 수연이야 수민이야 이게 태핑 모드야. 닿았다 떼었다는 거. 자, 이 세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스캔 속도만 보면 콘택 모드는 닿으면서 스캔하니까 논 콘택 생각해보자. 논 콘택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거 닿을랑 말랑 닿을랑 말랑 이거를 유지를 해줘야 돼. 힘을 측정하면서. 자, 그래서 자 속도가 제일 느려. 논 콘택 모드가 붙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찍 하는 콘택 모드가 제일 스캔이 빠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게 닿을랑 말랑 이렇게 유지해 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지? 논 콘택 모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다음에 태핑 모드는 중간일 거고. 자, 그럼 콘택 모드의 장점은 뭐냐? 빠르다는 게 하나 있고 단점은 자, 부드러운 샘플은 이게 접촉이니까 들려 이렇게 들려서 뭐 젤을 찍는다. 젤 같은 거 팁에 걸려서 이렇게 들려버려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들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샘플에 손상을 일으킨다. 샘플도 손상이 일으키고 부드러운 샘플은 접촉하면 뭉개지니까 불리하다는 거야. 자, 논 콘택 모드의 장점은 붙질 않으니까 팁의 수명이 오래 가고 이 팁 하나 뭐 싸면 3만 원, 비싸면 10만 원씩 하거든. 팁의 수명도 오래 가고 샘플도 손상이 안 된다. 자, 부드러운 샘플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젤 같은 거 뭐 임정혁 교수님 마스크 요새 꽂히셔서 마스크 종종 하시는데
마스크를 만약 AFM을 찍는다, 그럼 논 콘택 모드로 찍어야 되겠지. 말랑말랑 거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스캔이 되게 느리다. 자, 그 다음에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야. 실제 붙어서 접촉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띄어서 찍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약간 왜곡돼서 찍히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자, 이 둘의 장점을 혼합한 게 태핑 모드. 자, 그래서 태핑 모드가 제일 일반적이야. 태핑 모드. 태핑 모드로 찍으시면 돼. 웬만하면. 자, 태핑 모드 속도도 빠르고 해상도도 좋고 수명도 좋다. 그래서 이 태핑 모드가 이미지 구현에 제일 용이하다는 거야. 실제 접촉이 있으니까 실제 이미지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접촉하지 않으니까 자 팁도 손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이런 논 콘택은 아니니까 또 속도도 빠르다. 자, 그래서 좀 소프트한 거를 콘택 모드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논 콘택 모드로 나오면 이쪽 면에서 이게 떨어뜨리면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태핑 모드로 하면 직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태핑 모드로 찍어라. 알겠지, 그치? 그 세 개 구분하는 거.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AFM 찍을 때 제1 옵션은 태핑 모드로 찍어라는 게 제 옵션이야. 자, 됐지? 이 정도 하면 SPM은 끝나겠다. 자, 우리 학교에 이 AFM이 있어요. 그리고 브루코 멀티모드라고 있는데 여기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임정혁 교수님 방에도 AFM이 있어. 우리 과에 임정혁 교수님 방에서 종종 찍는데 어쨌든 우리 또 연구실에 AFM 전문가가 집안이 전문가였는데 몰랐어 지금까지. 집안이 좀 봐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자, 두 개 똑같이 생겼지, 그렇지? 똑같은 거의 뭐 장비가 충북대랑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찍으면 돼. 우리 학교 게 좀 더 비교적 최신 모델이고 자 그렇다. 자 그다음에 AFM을 보면 우리가 AFM 목적은 자 뒤에 나오겠지만 면적을 찍는 것도 목적이지만 두께를 찍는 게 AFM의 가장 큰 목적이야. 두께. 자 두께를 잘 찍으려면 우리가 어떤 파우더든 뭐든 평평한 곳에 올려놔야 돼. 평평한 곳에. 그래서 샘플링 할 때 자 평탄도가 우수한 기판에 올려놔야 되는데 평탄도가 제일 우수한 거는 마이카예요. 마이카라는 걸 한 장을 뜯으면 이게 완전 판상 구조기 때문에 정말 평탄도가 좋아. 이거보다 좀 더 평탄도는 나쁘지만 쓸 수 있는 건 실리콘 웨이퍼인데 실리콘 웨이퍼는 의외로 평탄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면에 산화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진짜 실리콘 웨이퍼가 우리 눈으로는 거울처럼 매끈해 보이지만 실리콘 웨이퍼를 AFM 찍으면 산처럼 막 산과 계곡은 아니고 동산과 연못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문제고 우리가 개별 입자를 찍을 목적으로 AFM을 찍기 때문에 AFM에 샘플링을 할 때 이런 기판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려서 건조시켜서 AFM 찍을 때는 농도를 물켜서 찍는 것이 일반적이야. 진하게 찍으면 그래핀 같은 경우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개별 입자의 두께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코팅 방식은 스핀 코팅이나 드롭 캐스팅. 드롭 캐스팅은 한 방울 떨어뜨려 말리는 거고 스핀 코팅은 한 방울 떨어뜨려서 펴주는 거.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뭉치면 두께 측정이 어렵고 파우더 측정은 불가능하다. 아싸리 안 된다는 거야. 파우더를 분산시켜서 펼쳐놔야 된다. 무조건 코팅해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동에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제진대 중에 액티브 제진대라고 해서 장비를 써서 진동을 없애주는 제진대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나와서 진동이 없는 시간대에 측정이 잘 되는데 엘리베이터 가동 시 노이즈가 심해.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게 임정 교수님이 가진 AFM이 꾸졌음에도 불구하고 AFM 잘 찍히는 이유가 1층에 있어요. 1층에. 공실과는 훨씬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AFM 안 찍히는 이유가 6층에 있어. 그래서 자, 진동이 없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실제 우리 과에는 없잖아. 근데 공실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동되면 노이즈가 나와. 그다음에 TV 마모되면 노이즈가 심하고 특히 콘택 모드로 찍으면 노이즈가 심하겠지. 우리가 FM 찍기 전에 TV 마모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 팁을 잘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연구실 나중에 들어갈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실제 분석의 예를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연구실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맥신이라는 소재인데, 맥신. 자, 맥신. 우리 실험실에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원래 대학원 간다 했다가 배신 때리고 취업 준비하는데, 내가 나중에 실패하면 오라 그랬어. 자, 이영진이라는 학생이 고생했던 이제 맥신 샘플인데, 시커먼 용액이에요. 물에 녹고 뭐 에탄올도 녹는데, 자, 에탄올의 분산 안정성이 더 좋아서 요거를 가지고 자, AFM 찍은 거야. 이게 AFM이거든. 자, 보시면 자, 뭔가 넓적구리하게 생겼잖아, 그치? 넓적구리하게 생겼는데 선이 하나 있지, 그치? 선을 쭉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커먼데 요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의 두께는 제일 밝을 때 요런 데는 20나노, 제일 시커먼 여기는 마이너스 23.5나노.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에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높이 차이는 43.5나노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높이를 측정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측정했을 때 대략 1.2나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맥신은 그라핀보다 살짝 두꺼운데, 아, 맥신이 이게 한 판이구나, 두 판 겹친 것이 아니라 한 판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자, 이거는 샘 사진이에요. 맥신 필름을 딱 보면 샘 사진. 그러니까 이거는 샘 사진이고 옆면을 찍은 거야. 옆면. 자, 옆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맥신 필름의 두께야. 자, 옆면 찍을 때는 쪼개는 걸 주의해야 된다 했잖아. 맥신 필름 잘 쪼개져서 트위저로 잡고 똑 찍어서 찍으면 돼. 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 이건 템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수업할 건데 격자까지 보이는 요거는 HR 하이 레졸루션 템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중에 어디 나노 소재를 회사 가서 하게 될 친구들은 이런 분석 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유리하니까 너네가 보시면 돼요. 잠깐 요 논문만 할 말이 있는데, 자, 잉크젯 프린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준 교수님 이름 빠졌다. 그래서 이준 교수님이 하고, 사람 이름 빨간 글씨로 쓰는 게 아닌데, 자, 다 수정해야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또 빨간 글씨로 쓸 순 없지. 자, 요거 여기서 요거는 이제 맥신으로 잉크젯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회로를 만들어서 전극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엄청 좋더라. 뭐 요지는 그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맥신 잉크가 열로 지금 밑으로 쭉 따라서 나오는 프린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프린팅된 실리콘 웨이퍼에 지금 잘 보면 선이 쭉쭉 가 있지, 그렇지? 맥신 회로가 그려져 있는 거, 맥신 전극이.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21년에 최근에 어드밴스 펑셔널 머티리얼에 나온 논문이야. 임팩트 팩터가 16.8인데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임팩트 팩터 16.8짜리 논문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선배 교수님 때는 불가능이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우리과가 설립된 이후로, 우리과 설립된 지 몇 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2007년에 왔거든. 2007년 이후로 이 형진이가 고생해준 이 논문이 제일 좋은 논문이야. 임팩트 팩터가. 그래서 물론 뭐 네이처 이런 것보다는 안 좋지만 제일 좋은 논문이고, 이런 논문이 우리과에서 나왔다, 우리 학교에서 나왔다는 이런 것들,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건 좀 이따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 교수들이 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야. 아니 이런 그런 논문을 썼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과만 할 수 있는 거지. 안태희 교수 같은 경우 개성도 좀 특이하고 나랑 뭐 좀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일은 안태희 교수가 처음에 어레인지를 했어. 안태희 교수가 영남대 교수가 있는데 자기 선배랑 나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중간에서 도와줄 테니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제안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과 이지윤 교수님도 이제 도와주시고 신수정화과 정영진 교수도 막내 교수야. 안태규 교수 또 나노 소재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김세영 교수라고 해서 영남대에서 이런 소자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교수들이 모여서 정말 사심 없이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동적인 연구, 감동적인 연구. 안태규 교수는 진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고 논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구나.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기술로서 물론 공동lik 했지만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감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 논문의 저자인 형진이가 뭐 취업할 때 이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논문들은 진짜 정말 좋은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이제 우리과 교수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너네가 내가 그 4학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연구를 더 배워보고 싶으면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김성 교수님도 정말 좋은 논문 최근에 많이 내셨고 임정혁 교수님 예전 초창기에는 임정혁 교수님 제일 연구 잘했어. 지금 약간 연구 좀 이렇게 살살 하시지만 열심히 하실 때 임정혁 교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김경희 교수님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연구. 그다음에 이지윤 교수님 있고 OLED 전문가. 이제 OLED 요새 나랑 혹은 안태희 교수랑 같이 연구해서 이준 교수님 OLED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준 교수님 방에 소연이라는 여학생은 나랑 이래. 나랑 같이 이 맥신 연구하고 있어요. 또 안태희 교수 있고, 그치?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니? 또 이름 빠지면 섭섭할 텐데 손정태 교수님 2차 전지 좀 손정태 교수님도 이제는 공동 연구를 나가고 고체 전해질 배터리 하자고 하셔가지고 아직 진도는 못 나가고 있지만 고체 전해질 글로 가야 돼. 이제 배터리 나중에 수업하면서 할 텐데 고체 전해질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과가 분위기가 어쨌든 연구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교수님들 좀 나이가 드시면서 교수님들이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젊은 교수님들이 중견 고수 돼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 오신 교수님들이 열심히 김한 교수 바이오 분야지만 어쨌든 연구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나는 너네들이 좀 각각 지도 교수든 연구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 뭐 취업을 하고 싶다 민병각 교수님 뭐 김홍기 교수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빠진 교수님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어쨌든 자 그런 또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4학년들 뭐 고민 있을 때 지도 교수님 좀 찾아가서 비대면이라서 교수님들 널널 할 거야.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자기 지도 교수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좀 하고 이러면 김한 교수 새로 와서 얼마나 열정적이겠니. 너네 김한 교수 찾아가서 커피 하나 사들고 가서 교수님 저 상담 좀 하면 안 될까요? 찾아가면 진짜 나처럼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상담 좀 해. 어쨌든 4학년들은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곧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들, 기존에 알던 것만 가지고 물론 뭐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좀 더 잘하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제발 좀 그 자격증 공부 좀 하지 말고 내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거. 너는 취업도 도움 안 돼요. 도움이 되면 말을 안 하겠어. 제발 그 도움 안 되는 기사 자격증 따지 마시고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너네가 진짜 특허를 교육 쓰던가 진짜 특허를 쓰던가 특허 교육을 듣던가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연구 과제 제안서 교수님 저 과제 제안서 쓰는 거 너무 배워보고 싶습니다. 과제 제안서 써보던가 실험실 어디 들어가서 그게 훨씬 낫죠. 기업이 원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 예. 우리 네? 예. 예. 그래서 너네 기사 자격증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게 더 좋아. 전문가가 말해보면 알아. 전문가가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나 코팅, 분석, 분석의 세미에 대해서 템에 대해서 APM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가 면접해 보면 바로 알아. 코팅, 코팅을 하고 싶어. 코팅하는 학생들 말해보면 알아. 고분자 전문가인가 말해보면 안다 이거야. PMM이 PS 구분도 못하고 막 주기율표에 막 은이 뭐 말해보면 안다는 거야. 너네 전문 지식을 자신 있게 잘 활용하는 것이 취업할 때 훨씬 중요하다 이거야. 우리 장점은 있잖아. 취업할 분야는 세고 셌다는 거지. 그런 분야 장점이니까 잘 준비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라. 알겠지? 언제든 나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종가 했으면 좋겠어. 나 수업이 너무 많아. 이준규 있으면 대타 뛰기 때문에 고문자 합성까지 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너네끼리 개별 자율 수업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앞으로 수빈아 어떻게 생각해? 수빈이가 책임지고 자율 수업 하는 거야. 수빈아 아니야? 알았어. 어쨌든 열심히 잘 지내고 오늘 수업 자 여기까지 하자. 다음 VOD로 할게. 자 빠이빠이. 자 고생했다. 응.